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에서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허영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되네요. 또 에메록스. 보통 에메록스 얘기하면 저희 회사밖에 얘기 안 하는데 스포베이랑 같이 얘기해서 한편으로 좀 긴장도 되고 위안도 되는 게 저희가 되게 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이제 위안을 좀 받게 됩니다. 스포베이가 하는 것과 저희 회사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보셨지만 스포브 AI는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AI를 만들고 잘하기에 어떤 체계들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태블러 데이터, 보통 이제 설비나 장비 같아서 올라온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를 만드는 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MLOps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AI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MLOps 활용 전략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나 답을 갖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MLOps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MLOps의 어떤 점을 얘기할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 스포브 AI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저희는 약간 더 높은 층에서 MLOps라고 하는 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접근할 수는 없고 좀 쉽게 생각해보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됩니다. 밸류를 높이거나 투자되는 금액 내지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밸류를 높이는 거는 결국은 AI를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I 투자가 필요 없는 것들을 굳이 AI로 할 필요 없고요. AI 가지고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성공했었을 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내는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그 문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AI를 모르다 하더라도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요. 외부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를 잘 찾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비 내지는 비용, 금액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게 결국은 상업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MLOps를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MLOps는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AI들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해법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요, 자고로 AI의 시대입니다. 뭐 이미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AI 기술 발전보다 최근 2, 3년간의 AI 발전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지속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어떨까요? 제조업도 AI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맥킨지랑 BCG가 같이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2030년까지 산업 전반에서 AI 분석이 창출할 영향 가치총액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들은 당연히 AI가 앞으로의 혁신들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소속이라고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DX, DT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데이터들을 잘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디지타이즈를 하셨죠. 근데 DX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DX의 목적은 결국은 지능화와 자동화를 하는 건데, 그 지능화와 자동화를 뭘로 할 거냐 하면 결국은 AI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조 분야에서 AI를 잘 쓰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렵냐, 제조업.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뭉뚱그려서 보면은 일반화된 해결책이 없습니다. 수학의 정석 같은 게 있어서 이대로 하면 AI가 쫙 되면 좋겠으나 사실 그런 솔루션들은 없고, 웹에서 나오는 뭐 AWS나 애저 같은 것 중요한 훌륭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초과 상관을 다 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정도의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상황들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법들을 찾아야 되고, 제조업은 그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제조업은 이제 범용 AI 모델 갖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을 가진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모델들을 갖춘 이후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과 이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들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그 프로세스를 접목하는 과정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영역은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AI를 잘 쓰기 위해서 딱 요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법의 레시피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필요한 환경이나 요건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숙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MLOps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부분들인지 짚어보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이걸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목적, AI가 가치를 내려면은 AI는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쭉 스퍼브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결국은 AI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서비스화 돼야 됩니다. AI 모델을 가지고 AI 인퍼런스 결과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가 된다는 거는 한 번에 어떤 좋은 결과물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안정되고 일관되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결과물들을 뱉어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안 나오면은 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모델이 하더라도 성능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구글이 이 부분에서 제일 앞서 나갔죠. AI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뭐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안면 이런 걸 해보다 보니, AI에서 중요한, 우리가 연구할 때 썼던 그 ML 코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소한 일부다. 이걸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2015년에 이미 구글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MLOps라는 컨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MLOps는 어떤 솔루션이나 도구 정도에 그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코드를 일회성으로 만들다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제 테크 자이언트가 생기면서 서비스가 되는 과정들은 데브옵스라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코드를 빠르게 만들고 통합하고 그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주는 그 체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AI도 AI를 일회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 컨셉을 MLO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실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MLOps라고 하는 거는 결국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체계이자 도구 혹은 철학,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코드는 소프트웨어 코드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데이터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안정적이라도 데이터가 불안정적이면은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물들은 굉장히 불안정적으로 됩니다. 데브옵스랑 MLOps의 차이는 그 코드 레벨에서의 관리는 데브옵스랑 굉장히 똑같은데, 머신러닝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이제 MLOps가 어떤 부분들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보면요. MLOps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MLOps라는 철학을 솔루션이나 어떤 플랫폼 레벨로 끌어오는 첫 번째 회사는 우버입니다. 우버가 이제 자동차를 배차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AI로 하면서 AI를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생각보다 좋은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잘 만들었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AI의 활용 한계가 AI 기술의 성능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자사의 역량의 한계에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버는 이제 그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MLOps라는 것들을 최초로 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MLOps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업에서 AI 모델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바틀렉은 AI 기술이나 AI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AI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직의 역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MLOps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해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거짓말 드린 건 아니고요. MLOps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근데 굉장히 죽은 듯이 잠잠히 있다가 한 2019년부터 이 키워드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거는 뭐 GPT-3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AI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 레벨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형태들로 만들어지고 어딘가에서 쓰여지는 영역들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로 MLOps라는 키워드가 대두가 됐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MLOps는 뭐 물론 연구 과정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긴 하지만 연구 과정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진 AI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된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MLOps라는 컨셉이 되게 여전히 어렵거나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MLOps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제조업은 다 비슷한 과정을 이미 겪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보면은 1900년대 GM은 한 종의 차종을 1년간 2,500대를 만들었는데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당시 이제 가장 선두주였던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 90개 정도의 차종을 800만 대 정도를 만들게 됩니다. 생산 시스템이 엄청 복잡해진 거죠. 이 복잡도를 어떻게 매니징할 수 있었냐면은 결국 생산 체계가 시스템화된 거죠. 시스템화 된다는 것들은 일정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각각의 단계들이 표준화되면서 품질들이 측정이 되고 품질들을 가지고 오류들을 줄이면서 속도를 더 높이는 겁니다. MLOps라는 컨셉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비즈니스 가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자동화가 돼서 불필요한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각각의 단계들이 개개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자기 선호대로 했던 부분들을 강제로 표준화하면서 품질과 제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경영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ERP도 그랬었고요. 뭐 SCM도 그렇고.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회사 차원이나 조직 차원에서 어떤 표준화나 역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지 각 개별의 연구자들이 좀 더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 AI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타임 투 밸류를 가속할 수 있고 이 속도와 개발 비용을 낮추면서 전체 AI 시스템의 ROI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포베이에서도 잘 보여주셨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것들은 아니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얼마나 각각의 수치들이 신뢰가 있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루션 벤더가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LOps를 팔고 있는 미국 회사고 자사 혹은 타사 MLOps를 쓰고 있는 한 700개 정도의 기관들과 서베이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각각의 수치들보다는 어떤 항목들, 특정적 좀 더 많은 어떤 항목들에서 도대체 MLOps를 쓰고 있는 애들이 밸류를 느끼고 있는지를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은 이 컴퓨터 리소스를 컴피규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엄청 줄었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죠. 반복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작업들 쉽게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콜래버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에서 만든 AI 모델은 혼자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명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스포브나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체계가 없이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경진대의 느낌으로 계속 가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델을 만들고 저 사람은 저 모델을 만들고 저 사람은 저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픽해서 쓰게 됩니다. 실질적인 협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체계하에서 이런 류의 콜래보레이션들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러 모델이라는 것들인데 저 부분들이 어떤 형태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성능 좋은 모델들, 비즈니스 임팩트를 많이 내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조나 산업계 AI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스포브에서 현장 얘기를 많이 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 워크플로우를 자동한다고 했었을 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A부터 Z까지 다 자동할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아. 여기서부터 여기만 해주면 돼.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결국은 가능해지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현장을 서로 오가지 않으면서 협업이 안 일어나거나 협업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 미팅으로 잡힙니다. 그럼 이제 뭐 한 시간씩 미팅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AI 하는 데 있어서 이제 MLOps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실 것들은 과연 이제 우리 회사, 나한테 혹은 우리 조직에 필요한 MLOps는 어떤 거냐라는 점입니다. MLOps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개념입니다. 이 방대한 개념을 그대로 다 베스트 프랙티스로 갖출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글조차도 특정 영역에 비어있는 MLOps를 하고 있거나 자사의 어떤 특성에 맞게 조금 더 강조된 MLOps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델들이 예를 들면 뭐 이미지 모델, 언어 모델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은 GPU나 컴퓨팅 리소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MLOps 책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분들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MLOps 쓰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모델을 좀 많이 만들고 좀 성능이 낮다 하더라도 많은 모델들을 활성화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전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보다 전반적인 AI 개발과 운영의 어떤 생산성이나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이 방점이 찍혀야 되는 기능이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가까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원을 잘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 이제 엔비디아에서 훌륭한 걸 내놓긴 했지만 GPU 슬라이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돼야 되고 저런 컴퓨팅 리소스를 뭐 쿠다나 이런 것들을 못 쓰더라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고 기능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고요. 시티즌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토ML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오토ML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다 자동화해 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기능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좀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의 본질은 굉장히 복잡하다입니다. AI 모델을 특히 산업 환경에서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고 데이터 소스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전처리를 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최초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실험을 반복하면서 이게 괜찮으면 현장 시스템에 한번 배포를 해보고 성능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 성능 모니터에서 재학습을 할지 말지를 정하고 이 재학습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재학습을 자동화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절차들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델을 데이터를 소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하는 것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을 분석하는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오알람이 났어 재학습을 해야 돼 이런 판단들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는 IT 팀에서 또 관장하게 될 거고 가버넌스나 정책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모델들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돌릴 때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필요할까. 저 사람들이 공감하는 뭔가 정책을 정하는데 미팅을 꼭 30분씩만 하라고 해도 한 사이클이 도는데도 한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MLOps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해서 개발하고 적용하는 이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여기저기 가서 발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들으셨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를 수 있는데 보이드는 전투기 조종사이자 설계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보이드의 법칙이라는 거는 반복의 속도가 결국은 질을 결정한다라고 한 내용을 요약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봤던 거는 그런 건 거죠. 성능으로 봤었을 때 소련에서 만든 미국기가 F-86, 미국에서 만든 이제 비행기 전투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월한데 실제 전장에서 보면은 미국기가 아니라 F-86이 보통 이제 이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열의에 있는 이 기체가 저 좋은 기체를 이기지를 갖고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찾아내는 결론 중에 하나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관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거나 조종할 때 들어가는 조종사가 들여야 되는 그 에너지 레벨, 힘의 레벨이 미국인은 굉장히 이제 헤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투기 F-86은 굉장히 라이트한 거죠. 그 조종사가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더 많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고 미세하게 조종할 수 있는 그 반복의 속도가 결과적으로 만드는 질을 결정한다는 부분이고요. 이 법칙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엔지니어링의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한 번 좋은 거 딱 만들면 끝난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들이 결과적인 질을 높인다는 데 가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 MLOps, 뒤쪽에서 얘기했던 반복의 속도, 서브 AI나 저희가 얘기하는 AI를 잘하기 위한 결과적인 과정은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조업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산업 전체는 굉장히 많지만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학습을 위해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드리프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번 만든 모델을 배포한 것들로 가지고서는 완벽한 성능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성능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혹은 긴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모델들을 계속 개선하고 데이터를 개선하는 형태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드의 법칙이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저런 거를 해야겠네? 그럼 이제 결국은 MLOps 체계라는 거를 구축하게 될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퀘어먼트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100% 당하는 데 없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고객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벤더들을 만났겠어요. 글로벌 벤더부터 해서. 그런데 그 자사에 갖고 있는 리퀘어먼트들을 70% 이상 정도 맞출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찾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MLOps 체계라는 것들은 아까 정답의 마법의 레시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이 여러분한테 딱 갖춰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갖추어 나가는 영역들을 누구와 어떤 분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AI 모델들을 어떤 고객으로서 이용해야 되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적어도 AI 시대에 AI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이퍼 클로버 같은 AI 모델을 만들 것도 아니고 결국 나와 있는 AI 기술들을 잘 쓰기 위한 그 체질과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양한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그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AI를 소비하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MLOps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기능들입니다. 그 기능들을 구현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쓸 수 있는 기술들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조차도 저런 원천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오픈소스들을 잘 구성하거나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어떤 부분을 할 거냐? 저 중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만들 거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만들 거냐? 아니면 사다 쓸 거냐? 너무 뻔한 솔루션의 얘기지만 사다 쓰게 되면은 유연성 우리한테 딱 맞는 가격은 좀 부족하겠지만 비용이나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이걸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SDS나 CNS 같은 회사를 불러갖고 한번 개발하고 빡 끝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 내부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냐 조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냥 굉장히 쉽게 에스티메이션을 했었을 때 정말 단순한 기능의
MLOps를 오픈소스로 조합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MLOps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역량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재 개발자가 있어가지고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 천재 개발자를 찾으시는 것보다 8명 찾는 게 더 빠르실 수가 있는데 백엔드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머신러닝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개발하고 이후에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루션을 사서 쓰는 것도 완벽한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네.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고 일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자사의 경쟁력이거나 커스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나가는 형태들로 해서 구축하는 형태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솔루션인 벤더들의 힘을 약간의 의존한다고 했었을 때 누구를 이제 갖다가 쓸 거냐, 같이 일할 거냐라고 하면은 시장에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AWS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일부 기능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강점을 필요하는 영역들만 선정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냐 온프렘이냐 혹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조 환경처럼 이 분리된 망에서 작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엣지 환경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 회사 얘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MLOps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직원 한 100명 정도고 최근에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랑을 드리면 12인사이트의 AI 탑백으로 선정이 되고 기술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런웨이라고 하는 MLOps에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탑재해서 이것들을 기존의 고객사에 있는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런웨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 클러스터를 슬라이싱 한다든지 오토ML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기능보다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이터레이션을 빨리 돌리기 위한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타뷸러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런웨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갖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잘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A라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협회에서 저희 이제 제품들을 평가해서 했었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기능들의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강점을 두고 있거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영역은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나 혹은 산업용 분야는 사실은 AWS의 세이지메이커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지도 않고 플랫폼 형태로 제공해서 잘 구성하는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성이 굉장히 쉬워야 되고 여러 가지 레가시들과 잘 커스터마이즈가 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엣지옵스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거나 인더스트리 스카넷 모델을 만들기 적절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제품을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시켜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에서 세이지메이커랑 비교해 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스텝만으로 이제 AI 모델을 개발부터 배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AI 시스템은 AI 모델과 이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MLOps 같은 환경들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이 무엇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비전 검사를 하는 AI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장비 데이터를 갖고 이상 탐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생성형 AI 기반의 비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들은 사실은 동작시키는 워크플로우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태블러 데이터를 다루는 MLOps의 방식과 LLM 모델을 다루는 MLOps의 방식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화된 기능들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런웨이도 저희가 최근에 하도 LLM 모델이 이제 핫하다 보니까
LLM 모델들을 실제로 전례 동작시켜 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버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SKT에서 코GPT2로 해서 오픈한 모델 같은 것들을 실제로 런웨이를 통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LLM 모델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LLM 모델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재학습하고 배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전히 MLOps라는 체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프렌들리 AI라고 하는 회사랑 이제 협업을 맺고 특히 LLM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과 배포, 서빙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프렌들리 AI는 사실 그런 학습과 서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속화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저런 엔진이 붙여졌을 때 LLM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체계를 MLOps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자체적으로 MLM을 개발하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개발부터 배포까지의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공급하는 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궁금한 분들 있으면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